네, 저는 이 학력고사 세대다 보니까 요즘 뭐 수능 전형 이런 거 보면 정말 복잡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그쵸. 엄두를 잘 못 내겠던데요. 자, 근데 요즘은 또 수능만 잘 친다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아니라고 맞아요. 들었어요. 그래서 능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는 만큼 길이 보인다 이런 말이 딱인 것 같은데요. 이 지난 3월 경남교육청에서 경남대입정보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김지연 장학사와 함께 이 대학 진학 정보와 또 센터 소식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지연 장학사님, 그죠? 저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장학사님 오신다고 그러면 난리가 났었는데. 그렇죠. 다 대청소하고. 패셔니스타가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아름다우시고요. 멋지십니다. 근데 지금 센터에 근무하신다고 들었는데 소속은 경남교육청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경남대입정보센터 어떤 곳이 궁금하시죠?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네, 경남대입정보센터는 그 공교육 안에서 대입에 관련된 궁금증을 학생, 학부형님, 교사들에게 어떤 안내자 역할을 하면서 풀어드리기 위해서 개소를 한 그러한 센터입니다. 대입 정보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그 센터 안에서. 네, 맞습니다. 근데 보니까 360을 연중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루도 안 쉰다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요새 사교육 기관에서 학생들이 대입 관련 상담을 받다 보니까 상당히 사교육 기관에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센터에서는 공교육 안에서 안내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 학생들이 원하는 대입 관련 내용을 가지고 365일 열고 학생들, 학부형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로 먼저 예약 상담을 하시면 학생, 학부형님들을 저희가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날이 만약에 공휴일이라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다. 잘 활용하면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통 설명회 같은 건 근데 보면 뭐 재수학원이라든가 각 대학별로 열곤 했는데 이렇게 교육청에서 진행을 한다니까 조금 저희가 생소하거든요. 이렇게 대입정보센터까지 따로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대입정보센터를 개소하게 된 이유는 학생 학부형님들한테는 실제 대입이란 문제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요 사이에는 수시 전형이 수시 모집 인원이 증가하였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확대되었다, 상당히 어려운 입시의 어떤 환경 속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대입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어떤 소외 지역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대입정보센터에서는 도교육청과 단위 학교가 연계를 해서 학생 맞춤형의 자료로서 학교와 도교육청이 연계한 정보를 공유하고요. 그 정보를 가지고 학생, 학부모들이 원하시는 맞춤형 자료를 또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 그것이 또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대입 진학 상담까지 이렇게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대입정보센터를 교육감님의 큰 의지로 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아까도 재수학원 말씀하신 것처럼 학원에서 하는 이런 설명회 같은 경우를 잘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고 어떤 걸 정말 좀 제대로 믿어야 되나 하지만 경남교육청에서 직접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어서 일단 또 믿음이 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근데 문 연 지가 2달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동안에도 활동을 하신 거예요? 활동을 하였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셨고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교사 연수뿐만 아니라 특히 이번에 했던 사업 중에 너무 놀라웠던 사업 중에 하나가요. 4월에 실시를 하였는데 저희가 3개 권역에서 학생 학부형님들을 대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 대비기 토크 콘서트를 하였는데 실제 너무 많은 학부형님들이 오셔가지고 자리가 모자라고 또 이런 행사를 주관한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학부형님들이 학생들한테 다가가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대입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 현실이기도 하죠. 그건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애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고민인 분들도 참 많으실 건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들에게 이 설명회라고 생각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학년도 대입 전형 어떤 게 가장 크게 달라졌나요? 지금의 대입 전형의 변화는 뭐니 해도 수시 모집 정원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무려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마 2018학년도에는 74% 정도까지 늘어가는 것으로 발표를 하였고요. 실제 올해부터는 대입 전형 표준화 체계라 해가지고 대입 전형을 4+2
체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입 전형 표준화? 표준안. 근데 4+2라고요? 네, 4+2라는 이야기를 어떤 합니다. 4개와 어떤 2개가 있습니까? 네. 그 수시 전형은 예. 4개의 전형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그 4개의 전형이 학생부 위주 전형 중에서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 네. 두 번째 학생부 종합 전형, 세 번째가 논술 위주 전형, 예. 네 번째가 실기 위주 전형.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네 수시 가지. 전형은 4가지로 예. 되어 그럼 이제 있습니다. 정시가 남았네요. 그게 예. 2가지입니까? 정시? 예, 정시 전형은 수능 위주 전형과 예. 실기 위주 전형 2가지. 예. 그래서 4+2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렇게 단순화되었다고 하지만 학생 학부형님들은 전형에 대해서 너무 모르겠다, 네. 어렵다, 예. 많다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는 각 대학별로 이 전형을 부르는 이름도 다 다르고요. 예. 네. 예. 전형 요소들을 보는 어떤 영역, 이런 퍼센트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예. 실제 전형이 표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학생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참 어렵다라고 예. 생각을 하시고 있습니다. 네. 김지현장 학생님, 저도 지금 솔직히 헷갈리는데 저는 학력고사 세대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든 대학에 4+2 표준화가 돼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전형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냥 예. 4+2로? 예, 대학별로 최대 수시 전형은 4개, 예. 정시 전형은 2개. 2개. 예. 그것보다 적게 열어놓은 대학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 정시는 줄고 있고 수시가 네. 점점 늘어나고 네, 있고 맞습니다. 이건 분명한 추세인 것 같고요. 네. 자, 그럼 수시 준비하는 학생들을 네. 위해서 지금 당장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예. 수시 전형 네. 중에서는 왜 뭐니 한숨을 뭐니 해도 지금 전체 전형에서 70%가 수시 전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실제 전체 전형 60%가 학생부 위주 전형입니다. 네. 그 4가지 중에서도 학생부가 예, 학생부 전체 60이나 네, 차지를. 전체 전형의 어. 60%를 예. 학생부 위주 전형, 다시 말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전형을 준비하지 않고는 사실 대입을 준비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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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게 학생부 종합 전형 이렇게 학생부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 좀 늘면 뭐 네.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따로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학교 생활을 중점적으로 보는 전형이 학생부 위주 전형이라고 보니까 네. 실제 지금 현재 공교육 정상화, 예. 특히 고등학교와 대학, 고등학교의 어떤 학생들이 고등학교 활동을 어떻게 하였고 충실히 하였고 특히 수업을 얼마나 열심히 하였고 나의 잠재된 역량을 학교 활동을 통해서 네. 발현하여서 내가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인재로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예. 평가해주는 전형이 확대되고 있으니까 예. 실제 공교육 정상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라고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점수만 평가되는 게 아니라 그렇지. 학교 생활 전반을 다각적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무슨 한 대학의 총장이라도 그냥 점수만 보고 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 평소에 어떻게 학교 생활을 잘 해왔는지 이런 거를 좀 보고 네. 학생을 뽑겠다.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인 거잖아요. 어찌 네. 보면. 근데 그런 요구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맞습니다. 예, 전형이 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그러면 이게요, 궁금한 게 보통 왜 우리 그 입시를 준비하는 또 학부모님들도 네.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보통 수도권 대학들을 많이 노리잖아요. 네. 가고 싶어.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 주신 그런 그 변화들 네. 서울 및 수도권 중심 네. 그러니까 그 주요 대학들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전반적인 다 해당이 지역 되는 건가요? 학교들까지 그렇게 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 전형을 열어둔 대학들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많고요. 네. 우리 지역 대학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중점적으로 열어놓고 교과 있습니다. 전형? 예, 학생부 교과 전형. 네. 그래도 수도권이나 이런 지역 대학들도 마찬가지로 예, 학생부 위주 전형이 대세가 되고 있는 건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예, 네. 교과 전형은 아까 말씀하신 게 저거죠. 그러면 저기 성적. 예, 교과 성적을 그렇죠, 교과 위주로 성적. 보는데요. 네. 근데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해서 교과 성적만을 보는 건 아니고요. 예. 그다음 거기에 비교과를 보는 대학들도 있고요. 예. 또는 수능을 제자 학력 기준으로 거는 대학들도 있고요. 네. 또 특히 면접을 보는 전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해서 교과만을 가지고 판단한다기보다는 네. 학생부 교과 전형도 실제 종합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이라고 그러니까 봐줄 이제 수 그 있습니다. 비교과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어쨌든 해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예, 종합 그렇죠? 전형까지 해서 예. 60%. 그렇죠. 종합 학생부 전형까지 위주 해서. 전형입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수능에만 매달리는 시대는 좀 지난 것 같지만 예. 그래도 이 수능의 영향력은 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이 수능 체제는 어떤 변화가 또 그게 어떤 있을까요? 변화가 있을까요, 진짜? 예. 올해는 가장 큰 수능의 변화는
한국사가 필수가 되었다는 한국사. 거예요. 네, 맞아요. 예, 국어가 A, B라는 수준별에서 네. 예, 통합되었다는 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 네. 한국사와 국어 부분.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주 크게 변화가 있고, 네. 네. 근데 그러면 학생 뭐 위주 전형 예. 그걸 이제 강조하셨기 때문에 네. 자 그렇다면 늦어도가 아니구나. 네. 그냥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고1 네. 때부터 네. 자신의 생활 또 잘 관리를 해야 되고 네. 교과서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보는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네. 예. 학업 역량, 그다음 인성, 그다음 그다음 우리가 말하는 전공적 합성, 예. 네. 진로 영역이 되겠죠. 전공적 합성. 전공적 아, 합성. 예, 예. 그다음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 요새 종합적으로 보는 게 발전 가능성입니다. 예. 그러한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다면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학생들이 나는 뭘 잘하지? 나는 뭐가 되고 싶지? 예. 나는 뭘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자신의 꿈이라든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빨리 해서 나 자신을 알아가면서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학생들한테 예. 학생부 종합 전형은 훨씬 더 맞춤형 전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네. 말씀은 그래도 어쨌든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네. 진로라든가 아니면 네. 학과를 미리 정해놓는 것이 좋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예. 근데 그걸 정하지 못하는 애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저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한다기보다는 네, 네. 찾아가는 거고요. 예. 찾아가는 거고 꼭 하나의 전공을 정해놓고 간다라기보다는 예. 선생님과 같이 고민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수업 시간에 정말 열심히 하면서 자기의 예. 역량을 개발하고 거기에 맞는 친구들과 함께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고민도 하고 예. 그런 식으로 심한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과 같이 고민을 하고 선생님과 같이 의논하고 예. 이런 식으로 발전해가는 모습을 통해서 선발을 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네. 그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그것이 학생들한테는 더 좋은 경험과 기억으로 그러니까 남을 뭔가 수 있는 것 조급하게 같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이 네. 어쨌든 네. 그 안에서 고3, 고1, 네. 2, 3학년 생활 속에서 네네. 차분히 준비한다는 그런 의미로 네. 해석하면 되겠죠. 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조급한 게 문제예요. 항상. 그렇죠. 그러면 안 됩니다. 교육은 예. 좀 기다려줘야 한다. 그럼요. 자기가 뭘 그러셨는데. 할지 잘 모르는 친구들 진짜 많아요. 네. 네. 저도 그랬고요. 그래도 잘 그래서 찾아오셨잖아요. 점수 네. 맞춰가지고 당시에 대학 들어가고 솔직히 그랬어요. 네. 요즘도 아마 그런 친구들 많을 것 같은데 아이고 참 저희가 대입관에서 정말 많은 얘기를 약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항상 이렇게 시간이 좀 짧아서 네. 장 학사님 근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지금 기본적인 골격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네. 365일 개방돼 있고 언제든지 네. 와서 상담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예약도 할 수 있고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 네. 자,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네. 우리 이렇게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예, 또 이렇게 고3 수험생들이 아니면 뭐 괜찮습니다. 예. 네, 도움이 말씀. 될 만한 마지막 말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제가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아마 1차 지필고사 학교 내신 시험을 치고 힘든 상황일 겁니다. 네. 날씨도 더워지고 나 이러다가 성적이 올라갈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예. 나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도 못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끝까지 우리 수능까지 끝까지 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나 자신을 믿고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다가 정말 모르겠다 하실 때는 055-278-1663 대입정보센터 문을 두드려 주시면 예. 저희가 늘상 여러분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고3 학부형님들, 학생들하고 1, 2학년 학생들 저희 7월 16, 17 경상대학에서 제6회 대학 진학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예. 거기 오셔서 더 많은 대입에 관련된 정보 얻어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네. 자, 278국에 1663, 네. 278-1663번이 저희가 방금 소개해드린 경남대입정보센터의 연락처입니다. 네, 잘 기억하셨다가 잘 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남대입정보센터 김지연 장학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